아이 난 전라도의 아귀가 아니라 이정현입니다. 어이 동작 그만 뉴스 밑장빼기냐? 넌 나한테 2-4부를 유료 컨텐츠로 주고 정마담한테도 3-1부를 유료 컨텐츠로 줬을 것이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예림이 아니 근령이 어디 봐봐 유료 컨텐츠요. 아이 패감 들지마. 콩짝짝 3-1부는 무료네. 무료 좋아합니까? 유료화된 줄 알고 등 돌린 이들은 가시라. 김수빈의 뉴스 밑장.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아유. 자 무료 컨텐츠예요. 이거 저희가 유료를 그러니까요. 하나 돌렸다고 네. 해서 끝까지 계속 앞으로 유료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에 글 별로 안 올리더라. 자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수민이고요. 네. 저는 불어론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입니다. 네. 전방위 독립문화예술단체 인디공호사의 이창원입니다. 네. 최실한 남편. 최실한 남편. 지난주에 네. 이창훈 맹고가 나왔어요. 이창훈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댓글에 어. 이창훈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배트맨.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게 이창훈이고요. 저는 이창원입니다. 이창원. 신창원 아니고 이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이름은 경남이지만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인디 053. 네. 김광석 거리. 네, 이거 계속 울고 먹어야 돼. 아 그걸 기획한. 네. 그렇죠. 김광석 거리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저희 이제 유료 콘텐츠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호그와트 학교라고. 네. 네, 원래 호그와트 학교는 저희 기획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치자분들을 위해서 한 부 특별히 더한 겁니다. 네. 네, 그걸 유료로 좀 했다고. 네, 뭐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악사가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듣습니다. 좋으면.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내요. 네.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저희의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그 한 에피소드를 유료로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라 후원을 해주실 분은 후원을 해주고 싶다는 분은 이걸 들으시라. 추가로 더 드리겠다. 이게 추가의 개념입니다. 네. 이게 공짜 아니에요.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그 후원을 하려고 충전을 해놨는데 네. 유료 컨텐츠가 올라와서 네. 아 그러면 후원하지 말고 이걸 들으면 되겠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네. 몇 분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료 컨텐츠를 들으신 분이 1,000원을 추가로 네 이상한 새끼라고 그분 아이디가 이상한 새끼인데 이게 유래가 진짜 웃깁니다. 네. 뭐 어찌됐건 아니 이상한 새끼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뉴스 관장이라고 네. 김용민 씨가 진행을 했고 제가 같이 출연했던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 청취자 댓글을 읽어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호갱쇼라고. 네, 호갱. 호갱. 네, 호구란 뜻이죠. 호갱쇼였는데 그분이 김용민 씨 약을 진짜 잘 어울려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에는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썼는데 김용민 씨가 댓글을 읽다가 이상한 새끼네. 이랬더니 자기 아이디를 이상한 새끼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어찌됐건 네, 그 굉장히 유료 재밌는 콘텐츠에 분이에요. 네. 제가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 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이 댓글은 꼭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500원 중에 50원은 찬조 출연 피처링한 강아지 사기값으로 지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껌 하나 얼마입니까? 개껌. 개껌이 얼마죠? 개껌이라도 줘야 좀 조용히 하실 거예요. 제가 개를 키우기 개님이. 때문에 저희 집에 있는 껌을 좀 주도록 하고 네. 진짜 그 개는 네. 언제 우리가 한번 특별로 특별 출연을 한번 시키는 걸로 네, 하도록 제가 하죠. 그 네. 둥글이 박성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박성수 씨 동그리면은 이제 게사료를 뿌리고 걸로, 다니는. 네, 그렇죠. 유명하신 분. 각종 거사로 유명하신 네. 분이죠. 그 저희 녹음할 때도 와서 네. 게사료를 한번 좀 뿌려달라. 뿌리면 안 되지. 드려야 돼. 그리고 그 개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호그와트 학교의
교장이십니다. 수업 제대로 하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 지난주에는 그 여성의 목소리가 귀신처럼 들린다고 또 나왔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네. 그 귀신은 베일에 좀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출장 때문에 못 오신다고 참 아쉬워하시는 오늘 출장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귀신이 출장도가 아니 출장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네. 다음 녹음할 때 또 또 오시겠다. 온대. 이렇게 밤늦은 그 누나, 시간에 진짜. 제가 그분 직장 동료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그분이 그 밤늦은 시간에 와서 녹음하는데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요? 이 직장에서는 거의 최고참인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서 새벽까지 일을 하신다고 라고 하시면서 네. 건강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뭐 나이 많다고 디스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근데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가 혼재되어 있는. 네, 그렇지만 무료가 대다수고 무료가 기본인, 대다수고 네, 후원의 그런 개념으로 것인데 유료 컨텐츠, 무료 컨텐츠 가림 없이 모두 열심히 만들고 있고 네.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 오해 안 하셔도 되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뭐 내가 들으라고 안 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 다 유료가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1부 시작해 보겠는데요. 뭐부터 참 이 대구 경북을 자유한국당이 한바탕 태풍처럼 휩쓸고 갔습니다. 네, 그 절에서 황교안 대표가 합장 안 한 것도 조계사가 아닙니다. 거기가 영천의 네. 은혜사였고요. 그렇죠. 네. 네, 제 19구 본사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구 본사입니다. 십교구 본사. 네. 청소 차량 네. 뒷 발판에 올라서서 네네. 고발당한 곳도 대구입니다. 이 대구예요? 고발하신 분은 광주 분이신데 광주 분이 하셨더라고요. 광주 분이- 달빛 동네. 고발하셨는데 그 쓰레기 수거 차량 네. 뒷발판에 올라탔던 지역은 수성구였습니다. 수성구. 예, 대구 수성구였고 네. 그 사건이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이 됐는데 이걸 대구 경찰서로 넘겼어요. 네네. 이제 대구에서 이걸 조사를 하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말고 지역 주민이 이상한 행동을 유림이 안동에서 안동의 유림이. 유림이 이제 유림이 예림이도 아니고 유림이 이 아부를 했나요? 예, 아부를 냈죠. 예, 황교안 대표는 네. 그 100년에 음.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 국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세주와 같은 분이다. 라는 이 발언을 네. 유림 두 분이 하셨어요. 네네. 한 분은 경북 향교문화재단 대표, 네. 그리고 한 분은 뽕 김성일 선생의 직계 종손. 요 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이 안동에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뭐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 유림이 왜 그렇게 아부를 하느냐라고 이 불만과 이 분노 섞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아직까지 사과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이제 의례적인 네. 어떤 멘트였다라고 그렇게 그냥 해명을 하고 있죠. 의례적으로 구세주라고 합니다. 정말 영광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좀 주목할 만했는데 5월 24일에 경주를 찾았어요. 모내기하러. 오라 경북으로. 모내기를 네. 왜 하필 경주에서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민심대장정 장애 집회에 대한 맞불이다. 대통령 방식의 맞불이다. 네, 날짜도 좀 볼만한 게 5월 24일 그렇죠. 노무현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그걸 모내기를 해요. 나는 다시 모를 쉬면서 출발합니다. 이런 메시지고 그다음에 특별히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거는 이거는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를 저는 의식했다고 봐요. 네, 이 와중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네. 경주 지역 국회의원인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내기 하러 온 자리에 쪼르르 달려갔죠. 그렇습니다. 포항의 그 누구야 김정재? 네, 김정재 예, 의원. 의원하고 장애 집회하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쪼르르 달려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은 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포항을 찾았어요. 네. 포항 지진에 대한 네. 그런 민심 달래기 성격을 두 장관과 대통령이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원자력 해체 연구원, 원해연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역 민원들 이제 들으러 방문을 했던 것인데 이게 정부 여당이 유리해. 장애 집회 안 해도 되잖아. 네, 민원 들으러 가면 네, 상대당 의원들도 오고 이철우 지사도 쪼르르 오고 네, 그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강효상 의원. 사실 대구 경북이 배출한 건 아니지 아직. 태어났잖아. 태어났죠. 네. 그 말 그대로 배출. 네. 강효상 의원 지금 약간 이제 저희가 호그와트 학교에서 좀 다루기도 했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예상외로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중심으로 다시 단결을 하는구나라는 게 의아합니다. 네. 윤상현의 말빨이 안 먹히나? 제가 호그와트 학교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강효상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있었다. 네. 이 정부 여당과 대치 국면에서 네. 본인에 대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부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 판단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 한국당 내에서도 딜레마겠죠. 강효상 의원을 버리자니 이 정부에 밀리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이 강효상 의원을 끌어안지 않으면 지금 모아왔던 집토끼들 이 보수 결집의 효과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게 만드는. 근데 강효상 의원을 그러니까 재물 삼아서 국회를 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효상을 보호하려면 네. 국회를 열어 방탄 국회라도 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데 갈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너 보호하는 셈 치고 우리 들어갈게. 방탄 국회라 열리나?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신박한 전략이다. 가가지고 이번에 저는 서훈 국정의장과 네. 이제 국정원장과 그 양경철 민주연구원장 네. 두 명 만났잖아요. 네네. 그것도 왜 저렇게 그냥 밥 먹었는데 또 이야기를 할까라고 보면 네. 강효상을 제물 삼아서 국회에 들어가서 서훈을 부르는 거야. 국정원장 막 정문회 열고 거기 왜 만났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어떤 국회 진입에 대한 명분,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그 전국을 환원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 이 문제로 다시 떠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렇다면 국정원법 개정안 같이 하자라고 자유한국당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약간 역이용하는 그런 셈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다시 역이용해서 강효상 방탄 국회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국회 소집 요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국회 소집은 국회의원 중에 4분의 1 이상만 서명을 하면 국회 소집이 되거든요.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자꾸 안 들어오면 추경 예산 또 처리해야 되고 해서 우리라도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데 혹시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하여튼 방탄국회 가능성. 궁금한 게 조원진 의원 지금 최대 피해자. 네, 지금 조원진 의원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 취재가 좀 됐나요? 그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지금 어떤 조원진 의원 측은 어떤 지금 반응인지. 그 강효상 의원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주말에 조원진 의원이 본인 지역구가 겹치는 부분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디에서? 거기에서. 예, 그 두류 내거리 서부 정류장부터 거기 달서병입니까? 예, 달서병 지역이죠. 네. 그리고 그 달서병 지역이 교통의 요지죠.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달서병에 살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지나가야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일부러 집회 장소를 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로 세가시를 좀 한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조원진 의원은 지금 강효상 의원이 갑자기 뜨면서 본인의 존재감이 좀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걸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 의원의 발언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어떤 발언을? 조원진 의원이 김무성 의원을 씹어요. 왜 날 또 씹습니까? 옛날에 김무성이 막
원지 일로 와봐. 원지 내하고 친한데 막 기자들 앞에서 깨안으면서 조원진을 그 조원진 되게 귀엽게 안겨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씹어요? 네, 김무성 의원을 씹었는데 그게 토요일날 집회였어요. 토요일날 대구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김무성 의원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다른 의원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근데 뭘로 씹는 거예요? 그럼? 김무성 의원처럼 이 탄핵에 동조한 탄핵의 주역이었던 네. 이런 의원들을 자유한국당이 지켜주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이 발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레퍼토리는 비슷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당에 겹치잖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을 콕 집어서 네. 비판을 하고 일요일 날 서울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는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일부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의원의 지금 포석은 강효상 의원이 지금 너무 뜨고 있다. 네. 여기에서 선두주자는 나다라고 하는 걸 애국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당내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진짜. 애쓴다 다들. 내가 조원진이면 네. 강효상을 공격할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가기밀은 누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건 반역이다. 이렇게 치고 나와야지 거꾸로. 안타깝네. 어쨌든 달서 병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다. 네, 이게 뉴스 밑장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저희가 지역 한 구석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특파원의 보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뭐 정치자 게시판에다가 잘 들을게요. 그분이 왜 우리 뉴스 밑장에 들어오셨냐면 김용민 씨하고 제가 나오고 있는 또 오창석 박지 씨라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승부에서 김용민 씨가 계속 자지보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민심 이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못 듣겠다. 그래서 뉴스 밑장을 대신에 듣겠다라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다시 댓글을 남기셔서 대구 경북이네요. 안 듣겠다고. 당신 실수하는 거요. 네. 그리고 강효상 제가 호그와트 학교가 이번 주에 안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보는데 강효상이 이제 대건고 후배인 그 외교부 K 참사관을 통해서 빼냈다 기밀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그래서 후배 인생을 망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후배가 얘기를 했어요. 별로 안 친하다고. 근데 외교부 조사에서 자체 조사에서 3번 정도 기밀을 최소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 참사관이. 그렇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후배가 강효상 의원을 이용했다. 그렇지. 후배가 오히려 학연, 지연을 빌미로 선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료가 정권에 불만이 있으면 야당 의원이나 혹은 언론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론인 출신의 야당 의원. 양수 겸장이지. 일타 쌍피지. 강효상이 포스트고 마침 또 학연으로 이어져 있는 거야. 게다가 강효상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전문이고 그리고 우리 뉴스 밑장이 독점 공개했지만 지역에서도 데스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참사관 뭐 피해자거나 종범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이죠. 공범이고 오히려 강효상보다 잘못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을지태극 훈련하는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기밀 누출을 비호하는 정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거죠. 근데 비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밀 누출의 주범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외교부와 이쪽에 들어있는 이 관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를 표한 그 대상은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외교관. 네. 저는 외피아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참사관 K모 참사관이 선배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렇게 분명히 보면 말씀드립니다. 이 지난번에 이제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대화 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관료들의 문제들이 네네.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와 이 관료 조직의 본격적인 이제 어떤 전쟁 그렇죠. 내지는 내부 게임이 시작되었다. 거기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말렸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 그걸 옆에서 너무 잘 봤으니까 앞으로 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적은 야당이 아니라 관료라는 대통령의 진짜 적은 야당이 아니라 관료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K모 참사관이 네. 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 달서 병으로 나오려는 거 아니야? 대건 고등학교면. 이 강효상 의원이 근데 그 한편으로는- 파면돼 가지고 총선 나올 수 있나? 공무원에서 파면이 됐으니까 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을까. 재임 신청할 거예요. 네, 재심 신청은 당연히 할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 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네. 정권의 탄압을 받은 제가 이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그러면 달서배 영지역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게 한겨레의 보도 실수인데 한겨레가 그 K모 참사관이 3번 정도 유출을 했다라는 네. 단독 보도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보도할 때 성씨를 밝혀버렸어. 보셨어요? 한겨레 보도는 못 봤고 이분의 성씨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네, 과연 그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기획자 패널로 거느리고 있고 그러게, 김광석 거리 제가 강조 이거 정치자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별로 없네. 말씀드리면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정식 명칭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지은 이름이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다시 그리기 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다시 부르기. 다시 부르기를 패러디한 건데 네. 이렇게 벽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어허. 그리워한다. 네. 페인팅하면서 미싱한다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창원 대표의 작품은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재작년에 네. 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요즘에 뭐지? 이 TV 프로그램까지 제작하고 있는데 칠곡 네네네. 칠곡의 할매들 시를 쓰는 할매들 네네. 이 할매들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는 네. 이창원 대표뿐만 아니라 인디공호삼이 그렇죠. 칠곡의 인문학 네. 마을 만들기 네.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네. 네네. 지금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그거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가시나들 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 시가 뭐고라고 하는 가시나들 다큐인가요? 뭐죠? 예능 프로그램 프로그램. 만들어졌어요. 예능 그러니까 고전에 이제 칠곡 가시나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네. 고전에 뭐가 그 영화에 있었냐면 이창원 대표님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고전에 뭐가 나왔냐면 네. 시가 뭐고라고 하는 시가 뭐고? 책 시집이 있어요. 시집. 네. 그러니까 시집이 나오면서 이제 이 쭉 나오게 된 건데 시집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그 칠곡군에서 인문학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문학 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네, 네. 이제 그때 어르신들과 뭐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셨던 할머니들이 글을 쓰셨는데 네. 그게 다 신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묶어서 책을 냈고 네. 그 책을 봤던 이제 감독님이 칠곡 가시나들. 그 감독님이 또 MBC PD 출신입니다. 김재현 감독이. 그러면서 MBC에 또 예능 프로그램까지 네.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튼 이 출발점이 이창원 대표였다. 네. 출발은 아니고 중간쯤 있습니다. 저는 중간점. 정확하게 주간 개투요원. 출처를 정확하게. 김광석 다시 그리기엔 제가 선발 투수가 맞고 완봉. 그걸 했고 완투. 네, 했고 칠곡 인문학 마을은 중간 정도에서 지금 네, 진행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가이시기에 제가 네. 여쭙겠습니다. 뭐야? 봉준호 감독의 봉준호 감독 황금 종려상 수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아직 저도 기생충을 못 봐서 기생충 못 보셨어요? 못 봐가지고 나는 봤어. 지금 이제 녹음 시점으로 나 첫날에 봤어. 첫날. 어제였죠. 예, 개봉 녹음 첫날에 시점. 봤어요. 예, 못 봤는데 뭐 영화를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첫 번째는 봉준호 감독의 세대, 네. 소위 말하는 시네필 1세대거든요. 그게 뭐예요? 시네필 1세대? 그러니까 시네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86세대들이 네. 이제 이전에 사실 문화의 가장 적극적인 소비 세대들 중에 그러니까 첫 세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X 세대보다 조금 전에.
그렇죠. 이제 문화의 소비를 한 첫 세대라고 네.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음반을 사고 네. 영화를 보러 다녔던.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세대들은 네. 그게 정말 1년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한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던 어떤 고첫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네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생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학을 다닐 때 우리나라에 생각을 해보시면 문화 잡지들 중에 최고들이 다 영화 잡지였습니다. 키노. 네. 그리고 뭐 시네 21과 네. 같은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까이에 디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 잡지가 있어요. 네네. 이제 여기에 뭐 장리 꼬다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장리 고다루. 발음도 저 같으면 장리 고다루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불문과 출신. 불문과. 장리 고다루. 그래. 그러니까 저 장리 고다르의 선택된 순간들이라고 그거 전주영화제에서 잤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학술적으로서의 영화 네네. 혹은 이제 학문 뭐 어떤 그러한 쪽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서 철학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영화를 또 시작했던 우리나라 네. 첫 세대들이고 사실 봉준호 감독은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동생이긴 한데 그 세대들의 저는 첫 번째 그럼 박찬욱 감독이나 감독이 소위 말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감독들은 네. 정말 그 영화판에서 걸레질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올라간 케이스죠. 네. 대표적인 게 인권택 감독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공부를 해서 그렇죠. 봉준호 감독 공부한 세대. 영화를 제대로 책으로 공부한 세대. 제대로 공부를 해서 뭐 해왔던 박찬욱 감독 또 뭐 최동훈 감독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이끌고 가는 감독 그렇죠. 세대죠. 네. 사실 장준환 감독. 예, 뭐 지금 황금 사실 그 감독들이 좀 황금 세대인 건데 그 감독들의 어떤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역사적 성과가 네. 봉준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네. 저는 좀 펼쳐진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뭐 감독상이라든지 개인상들은 받았는데 작품상을 받는 그렇죠.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올드보이가 이제 그랑프리를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그랑프리는 뭐에 대한 상인가요? 감독에 그때 대한 건가? 아니야 올드보이는 깐다. 작품상이에요. 작품상인데 그게 2등상이거든. 1등이 그때 마이클 무어가 1등했을 거예요. 2003년이었나? 깐느죠? 네. 깐느 받았어요. 깐느. 마이클 무어가 화시 911으로 자르고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다 넣어주세요. 그랑프리. 그래서 네. 영화의 어떤 고 세대들의 지금 어떤 황금기를 저는 하나를 봤고 두 네. 번째는 송강호. 아무도 지금 송강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송강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화 네. 기억나세요? 마야광. 네. 마야광. 저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송강호의 첫 번째 망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치. 저는 봤는데 정말 시나리오 선구안이 좋은 배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그렇죠. 배우였는데 네. 마양왕으로 사실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게 혹시 자신이 반치광으로 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왕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자칫 네. 또 이번에도 흥행으로만 올해 뭐 어떤 영화들이 나왔을 때 네네. 상당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걸 일소에 네. 저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일소에 네. 저는 송강호가 제도약하는 이런 것들은 네. 잘 못 보는 거지 사람들이.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이제 문화예술 컨텐츠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창훈 영화를 안 봐놓고도 이렇게 영화를 안 시간을 봤죠. 끌었어. 네. 이창훈 대표한테 좀 네. 묻고 싶은 게 음. 황금 종려상에서 종려가 도대체 뭐예요? 종려는 뭐지? 그거 모르겠는데. 그 나무야 나무. 나무? 아하. 종려나무. 네. 종려나무. 근데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수많은 오타들이 황금 종려상. 뭐 비저버터 꼴 넣나? 뭐. 예. 근데 이제 그 봉준호 감독의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영화 옥자. 예. 옥자가 깐느에서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았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깐느도 보수적인 거죠. 이제 그럼 왜 극장에 해야지 넷플릭스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했느냐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CJ에서 네.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봉준호 감독 정도 되면 이제 뭐 줄을 서 있죠. 사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네. 부분들이 어떻게 이 성과를
나눠 가질 것인가. 이것은 사실 영화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렇죠. 또 독점하면 뭐 사실 그것도 계급도 조금 뭐 그러니까 논쟁의 과정은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포커스 이번에 좀 맞춘 것 중에 좀 굉장히 좀 감사했던 부분이 주 52시간 부분.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스텝들. 근데 표준 네. 근로 계약은 2014년부터 영화계에서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마치 안 그랬던 것처럼 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최광희 영화평론가가 지적을 하고 네. 그 외에 최광희 평론가가 국뽕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죠. 비판을 했다가 네네, 맞습니다. 까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 대한 악평을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이게 근데 스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정태춘 박은옥 40주년 프로젝트인데 네. 사전검열을 없앤 사람은 정태춘 씨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네. 서태지가 시대유감. 시대유감으로 네. 확 독박으로 자기가 성과를 가져갔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스타가 해줄 일은 그런 것을 확산시키고 네, 우리가 네. 공유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봉준호라고 하는 어떤 우리 영화계에 걸출한 스타를 통해서 네. 이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화 산업계가 또 이제 넓어져서 사실 문화계가 네. 정말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동네거든요. 우리가 우리 나도 그렇잖아.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고 네. 이게 정말 노동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영화 산업계에서 계속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기생충은 또 밥 때도 잘 지켰다고 네. 영화. 근데 제가 기생충을 보니까 잘 지킬 수 있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배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아. 네, 배우가 많이 안 나오고 그 정해져 있어요. 공간이 많이 정해져 있어서 이 정도면 좀 지키기 쉽지 않았을까. 몰라요. 저도 영화의 촬영을 자세한 과정은 모르니까. 박찬욱 감독이 아마 그때 어떤 영화에 제 기억이 있어요. 네. 영화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충무로의 모든 조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역대 영화제의 뭐 이 수상 멘트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멘트였어요. 저는 네네. 그런 물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뭐 배우라든지 뭐 이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정말 수천 명의 네. 뒤에 그 영화 한 편을 위해서 달려 함께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봉준호, 박찬욱이 좌파거든. 네. 그냥 진보가 아니야. 개혁이 아니야. 좌파야. 그 트위터에서 얘기되었던 진신류야. 진신류. 네. 이게 사실 봉준호 감독은 어느 정도냐면 봉준호 감독이 2012년 총선 때 통합진보당도 아니고 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합니다. 그때도. 네. 네. 봉준호 감독 굉장히 좌파예요. 네. 봉준호 정치적으로. 감독은 이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죠. 네. 그러니까 특히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네. 네. 그 전통적인 의미의 좌파라는 걸 놓고 이 자유한국당이 봉준호 감독을 이번에 수상했는데도 이 공격을 하잖아요. 좌파들은 이렇게나 많은데 네. 영화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도대체 우파들은 뭐 하고 있냐? 유튜브. 유튜브 많이 갔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우파들은 영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 자유한국당 네. 관련된 네. 이 지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그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우파들은 하고 영화에 있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영화계가 전 세계적으로 우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 웃기는 얘기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이 수준의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알랭들롱 얘기로 네. 넘어갑니다. 참고로 알랭들롱은 우파야. 이브 몽땅 좌파, 알랭들롱 우파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서 또 리플리 증후군 꺼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뭐 아는 거야. 나경원 대단하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대단하다. 어떻게 황금종려상에서 문재인을 꺼낼 수가 있지? 봉준호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데. 그게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 아버님이 네. 영남대에서 아 그래요? 예 교수 생활을 했었죠. 그때 이제 봉준호 감독이 난 대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봉준호 태어났어요. 대구 사람이야.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네.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물론 뭐 사실 김광석도 대구하고 김광석 대구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울고 먹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만 그리고 곧 전태일 대구 사람이라는 걸로도 그렇죠. 근데 어.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는 이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네. 잘 갑자기 반짝한 거 가지고 지금 밥숟갈 놓으려고 하는 제가 아까 뭐 그 네. 영화평론가님이 그 뭐 북봉 네.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봉준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혹은 지역의 어떤 영화 산업의 현실 이런 네.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가 없고 그냥 뭐 우리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와 우리 사람 와 박수 이런 정말 아까 얘기한 이런 논리구조 이런 지역에서 정말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뭐 사람은 키우려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예, 보내려고는 엄청 노력해. 예, 근데 지역 내에서 뭘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잘 없었던 것이죠. 저는 기생충 영화를 봤는데 스포일러 이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의 한 줄 평은 이거였어요. 봉준호가 황금 종려상 받으려고 작정하고 만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천만 관객 뭐 이런저런 실험과 도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뭐냐면 봉준호 입장에서 굳이 천만 관객이 그렇죠. 네. 필요했을까요? 해봤는데 지금쯤이면- 많이 해봤는데. 지금쯤이면 상을 한번 정점으로 한번 찍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한국 영화 100주년 아닙니까? 의리적 구투로 시작된 네. 예,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예, 본인이 그걸 찍어버리겠다. 이게 악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깐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꿰뚫고 있고 그것을 맞춰서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거 깐내서 상 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그게 목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네.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이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봉준호 감독의 이번 수상이 일종의 봉 감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음. 이 진보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네.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이 한국 총선을 앞두고 네. 봉준호 감독이 어떤 이 어느 정도 정치적 발언을 네. 일정 부분 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당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굳이 네. 본인이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네. 봉 감독은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당을 지지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정의당일지 노동당일지. 네. 정의당의 인사들과 네.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기사 네. 그때 2012년 기준으로 진보신당에 잔류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정의당으로 네. 갔죠. 예.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의당 쪽일 것 같아요. 녹색당은 아니다. 갑자기 이게 왜 우리 주제가 되었지? 우리 정치자 정치. 문화예술 이야기 실컷 깔아놨더니만 예술과 정치는 통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이게 무슨 뭐야 이 갑자기. 예술 지상주의적인. 네, 뭐 어찌 됐건 제가 저 BTS 네. 뭐 현상, 뭐 사건이라면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팝 음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우리 눈으로 한번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 BTS의 성과입니다. 그것이 네,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뭐 인기가 있니 없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을 우리 눈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에 처음 갔을 때 네. 물론 국뽕 그때도 비슷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곳을 우리 눈으로 한번 그렇죠. 쳐다본 거고 네. 김연아 선수 똑같습니다. 피겨라고 하는 장르를 우리 눈으로 한번 네.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영화는 물론 이제 이전에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으로 세계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항상 변방이었는데 한 번쯤은 주임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희망들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들한테 계속해서 좀 심어주는데 네.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 성과를 그냥 봉준호 개인의 성과로 남기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어요 이런 걸로 끝을 내기에는 네. 그건 봉준호 감독이 원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원대한 목표가 영화에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한국 영화에 이건 저의 그냥 의심인데 쓸데없는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깐느에서 봉준호 기생충에 상을 준 것이 혹시 오리엔탈리즘이 깔려 있던 것은 아닐까? 한국 좀 하네, 영화 좀 하네, 그리고 한국 사회 신기하네, 반지하도 나오고, 예,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한국이라든지 동양에 대한 고정 이미지가 거기서 머무르고 그걸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거꾸로 이제는 이쪽에서
보편적인 시대 정신 한번 제공해 보겠다. 네. 이런 뭐 기생충도 그랬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더 대차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소시민 입장에서 봉준호 감독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으니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스가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되게 멋있겠다. 들은 네. 모습도. 네. 저는 사실 아약스 응원했거든요. 난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약스가 어떤 팀이길래? 아약스가 올해 어떤 아약스가 이게 돌풍의 팀이었고 네. 이게 젊은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렇죠? 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토트넘과 사실 4강에서 붙었을 때 네. 저는 손흥민이 골을 넣고 어. 아약스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 그게 왠지 좀 정의로울 것 같다라는. 다 EPL 애들이 너무 그냥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하튼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는 그렇겠네요. 그 시점이라서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 같이 새벽 4시에 깨어서 네. 축구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손흥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EPL이라고 하는 거를 네. 들여다보게 된 그렇지. 거잖아요. 예. 근데 손흥민은 정말 주인공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박지성은 그냥 조연의 느낌. 네, 인데. 박지성. 예. 근데 손흥민은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박지성은 유해진 같고 손흥민은 뭐 송강호 같은 건가? 네. 근데 정말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이런 부분에서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네. 거꾸로 이 전국의 청취자들은 천용길, 이창원, 김수민을 통해서 대구, 경북을 그렇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잘 해석 잘했어. 비평가 나와. 결국에는 깔때기라는 거. 세상은 깔때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스포츠 얘기도 스포츠 나눠보고 얘기 있는데, 넘어가야죠. 아, 네, 우리가 참. 또 스포츠 얘기로 넘어오는 김에, 네. 예, 대구 태생의 봉준호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구 선수인 박한희 선수를 좀 얘기해야 이게 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이거 너무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저- 박한희 삼성 라이온즈 네, 가슴 아픈 일인데요. 한편으로 보면 포지션이 포지션이 외야수였습니다. 외야수. 삼성 라이온즈에 2001년에 입단해서 네. 2001년. 네, 삼성 라이온즈에서만 뛰었습니다. 그렇죠. 19년 동안. 네. 그런데 이 박한희 선수가 지난주였죠. 우리 네. 녹음한 시점으로 지난주 일요일 경기에서 박한희 선수가 9회 말 네. 투아웃 1, 2루에 대타로 등장해서 네.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근데 2루타.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5월 26일이었나요? 네, 5월 26일이었습니다. 이 끝내기 2루타를 치고 박한희 선수가 오랜만에 네. 안타를 쳤기 때문에 포효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만세를 부르면서 그 전에는 그게 동점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데 그럼 주자가 2명 네, 들어왔어요. 두 명이 다 이루타 들어오면서 치면서. 끝내기로 경기를 끝내버리는데 네. 박한희 선수가 한동안은 네. 대타로도 중용을 못 받았어요. 감독으로부터. 네. 그러다가 이 끝내기 안타를 치고 쌓였던 울분과 스트레스를 토해내면서 네. 그 경기를 끝내고서 이 자기 아들이 뛰는 네. 아이스하키 팀에 네. 경기를 관람하고 지인들과 경기는 몇 시쯤 끝났어요? 경기가 그 삼성 라이온즈 경기는 저녁 전에 끝났어요. 저녁쯤에 네, 네. 끝나고 또 아들 경기가 또 아들 있어서 경기가 아이스하키? 있어서 네, 일요일 저녁에 경기 관람 마치고 그럼 지인들과 그 아이스하키는 대구에서 하는 겁니까? 네, 대구에 대구에서. 아이스하키 경기장 있나요? 그러니까 프로팀이 아니고 프로팀이 아니고 네, 아직 그 학원. 아마추어. 아. 이걸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네. 다음 날 아침에 자녀를 등교시켜주기 위해서 월요일? 예, 월요일 날 차를 몰고 월요일이 프로야구 경기가 없는 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일요일 날 프로야구 선수들이 네. 많이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아, 직접 보시기도 네, 했어요? 그 삼성 라이온즈? 이따 보면 삼성 라이온즈 그 일요일 날 네. 술을 많이 마시는 수성못 근처나 유니폼 입고 옵니까? 아이 왜 그래 유니폼 어떻게 입어 아니 그 선수들이 아니 유니폼을 입는 정도는 아니고요. 얼굴만 보고 얼굴만 딱 알아보셨어요? 보면 알 수 있을 어. 정도. 그 20대 선수들은 주로 동성로 클럽에 많이 가고. 골목에, 따로 갑니까? 예, 클럽에 많이 많이 가고. 모이고 30대 이상의 선수들은 네. 수성못. 네, 그 동네에서 막 수성못. 부산동,
황금동 여기에서 많이 모였다고. 그리고 예전에 80년대 때는 봉덕동, 삼덕동에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은 삼성 라이온즈에서 은퇴했지만 네. 전 선수였던 진가병 선수는 진가병. 삼성 라이온즈 경기장이었던 시민운동장 앞에서 가게를 했죠. 가게를 했기 때문에 선수 할 때? 예, 선수하면서 네.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무슨 가게를? 막창집이었어요. 네. 그래요? 네. 오. 예, 여기에 선수들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네. 여하튼 이 박한희 선수가 이 자녀 등교를 시켜주고 네. 나오는 길에 아침에 아침 9시쯤에 접촉 사고가 납니다. 네. 그러고는 경찰에서 나오게 됐고 네. 음주 운전 수치를 확인했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0.100 미만이겠네요. 네, 0.06. 06? 예. 아깝네. 0.05 아닙니까? 03으로 내려갔고요. 그거 여러분 아까운 0.03으로 내려갔죠. 지금 음주운전 뭐가 내려갔다고? 내려갔고. 0.05에서 내려갔네. 네, 맞아. 기준이 강화가 됐죠. 여튼 이 박한희 선수가 그러면서 네. 바로 은퇴 선언을 그랬죠. 합니다. 바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 박한희 이거는 진짜 하석주 선수가 월드컵 때 멕시코전에서 골 넣은 다음에 그렇죠. 98년도. 그다음에 백태클 했다가 퇴장당하지 않습니까? 뭐 리듬인데. 과정이 어찌 됐건 음주운전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죠. 예, 잘못을 네. 했고 범죄. 제가 아까 전에 아깝네라고 네. 표현했지만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네, 안 네, 해야 할 네. 때요. 네. 훈방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당당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박한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의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이라는 존재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최고 영광을 함께했는 사람 그렇죠.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 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 네. 2002년 2002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한희 선수가 입단하기 전까지는 네. 삼성 라이온즈가 1985년도에 통합 우승한 걸 제외하고는 한국 그렇죠. 시리즈 말도 하지 우승한 적이 마세요. 없었어요. 제 청소년기, 제 초등학생 때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긴 야구팀입니다. 예, 제 치를 떨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한국 시리즈 랑데뷔 홈런 쳐가지고 삼성 네. 라이온즈 역전해서 우승했잖아요. 예. 그때 욕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야 이 새끼들아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이 새끼들아. 저는 초등학교 때 혜태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그 외갓집에 가면 샤브레라고 있어. 네, 그 네. 혜태 고급 과자. 네. 그 이제 손자가 왔다고 항상 그걸 네. 주는데 그게 혜태였거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네. 혜태가 항상 삼성을 이기니까 혜태 과자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역 분쟁식으로 보복당해요. 호남 사람들이 삼성 제품 안 써. 저도 비슷한데 혜태에서 나왔던 혜태 콜라를 먹지 않았어요. 그건 혜택 거라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국산 콜라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니었을까요? 박한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삼성 라이온즈는 사실 화려한 선수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그 레전드급 네. 야구 역사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 스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론 이제 스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꾸준함. 을 보여줬던 그러니까 지금 뭐 김한수 감독도 소리 없이 강한 네. 남자로 그때는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캐릭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사실 대표 주자가 박한희 네.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박한희 선수가 이제 올해 만으로 40이고 지금 영구 결번이라든지 또 이제 은퇴 후의 어떤 지도자라든지 이제 은퇴 이후의 이 삶을 또 네.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 커리어의 사실 중간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마지막 커리어를 이렇게 네. 끝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죠. 네. 그래도 참 공교로운 게 마지막 타석을 그렇죠. 안타로 더군다나. 그것도 네. 끝내기 끝내기 안타. 안타로. 네. 그 그리고 선수 인생 1루타도 아니고 네. 2루타야. 선수 인생 네. 끝내기 안타였죠. 그게 그 볼이 네. 또 라이온즈 파크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켜갔으면 홈런 될 뻔한 그런 타구였거든. 정말 그러니까 이 뭐 물론 범죄지만 야구 네. 팬으로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한때 화려했던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네. 그 시절에 그 시절을 상징하는 선수가 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 시절이 좀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최근에 삼성 끝난 라이온즈가 거지.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정말 야구 팬이라면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 거죠. 끝내기 2루타가 복선이었던 게 네. 끝내기 홈런이 아니라
이렇다면 본인은 홈을 못 밟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은 홈을 못 밟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선수 생활을 끝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박한희 선수가 은퇴 선언을 하고 네. 그 사과 네. 팬들께 음. 사과의 인사를 전하면서 네. 이 모습은 저는 프로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네. 한편으로는 이 좋은 선례로 좀 남았다. 네. 이게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지는 않지만 음주운전 3번에 삼진아웃을 당한 분이 아직 미국에서 선수로 뛰고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가.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선수 인생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죠. 강하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 은퇴 행사는 못 할 거 아니에요. 못하게 사실 뭐 그런 올해 이제 올해 사실 삼성 라이온즈 팬들한테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성적이 아니라 네. 박한희 영구 결번과 박한희 은퇴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전에 이승엽 선수 은퇴식이 워낙 뭐 물론 이승엽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이 선수는 뭐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만한 선수였기 때문에 뭐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박한희 선수의 어떤 은퇴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끝난 게 굉장히 좀 허무해 버린 게 돼 버렸죠. 네. 이 올 시즌 삼성 마지막 홈 경기 때 좀 네. 불러서 예, 간단한 좀 세레모니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예. 저는 이제 야구 팬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박한희 선수는 그러니까 또 미안함이 있거든요 팬들이. 그러니까 FA를 사실 지금 뭐 100억 네. 넘는 뭐 150억 뭐 여기까지 가는데 박한희 선수는 이제 FA 계약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 그래서 이제 네. 착하니 네. 착한 가격. 네. 착하니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네. 좀 그거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그 화려한 시절을 보냈음의 어떤 보상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서 조금은 이제 소외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미안함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구단에서 네. 조금 뭐 충분히 또 반성하고 있고 좀 속죄를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네. 박한희 선수에 대해서의 어떤 예우는 저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전투 경찰로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음주운전을 많이 단속을 해봤어요. 예, 제가 이 취소시킨 사람 엄청 많고 예, 시골에는 또 특히 그렇죠. 술 드시고 네. 이렇게 털털털털 고물 트럭을 몰아서 고개를 넘고 넘는 분들이 대중교통이 계십니다. 또 없다 보니까 네. 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지역 청년회라든지 이런 쪽에게 빵 이런 뇌물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검문 검색을 하는 그 검문소가 있어요. 거기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지역인데 새벽 6시에 거기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초 정도 시기였어요. 새벽 단속이. 엄청난 욕설을 먹었습니다. 그날.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잡히냐? 라는 어떤 기사분이 생각이 네. 나는데 제가 이제 그게 벌써 15년, 16년 전의 일인데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봤냐 이 새끼야! 아침에 예,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서 네. 술 깼다고 생각하시면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삼성 라이온즈가 분위기가 또 좋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5승 1패 주간 그렇죠. 올 시즌 최고 커리어를 네, 네. 싸우면서 또 이제 날씨가 한 좀 주일 동안 5승 네, 1패였어요. 네, 날씨가 또 더워지면 삼성 네. 라이온즈가 조금 이렇게 오르는 대구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늘 그랬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오르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이런 사건이 좀 네. 생겨서 선수단 전체 분위기도 좀 많이 다운되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저희가 뭐 저희 방송에서 뭐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이야기도 네. 좀 자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네. 광고를 노리고 그리고 네. 하여튼 그 고참선 또 네. 그 박한희 선수가 팀 내 최고참이고 KBO 최고참이기도 네. 그렇죠. 하거든요. 지금 나이가 지금 79년생이 올해 만 40이죠. 만 40. 만 40. 만 40이고 네. 또 기록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사건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또 잘 추스려 나가는 게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가 언제 이렇게 딱 꺾였냐면 기억나시겠지만 도박 문제
있으면서 네. 2015년이었죠. 15년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산에게 너무 손쉽게 속절없이 패배를 했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네. 지금 긴 암흑기가 왔는데 그때 사실 쇄신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단 쇄신부터 해서 여러 어떤 장치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구장 바꾼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이 상황을 최근 삼성 라이온즈의 암흑기를 틈타서 네. 이 삼성 라이온즈 대신할 이 스포츠 구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대구 FC. 네, 대구 FC. 또 종종 네, 좀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조현 골키퍼 누구죠? 조현우. 아직 있죠? 예, 아직 있습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왜 그렇게 활약했었나? 예. 대구 FC에서 단련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볼들을 막아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최고 재벌 구단과 시민구단 네. 이 두 구단이 공교롭게도 한정에 같이 있고 중간 정도 뭐 기업이었던 동양 오리온스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고요. 대구를 버리고 고향으로 갔죠. 고향으로. 네, 경기도 대구의 고향으로. 이 프로 스포츠단의 역사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이런 구미도 얘기도 좀 그거 뭐야? LIG. LIG였고 네. 나중에 이름 뭐였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죠. 예, 예. 그거 저 국민 KB 손해보험 KB 손보 네. 그 배구팀 못 잡아가지고 네. 네, 결국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네. 그 대구 FC가 그 국내 프로축구의 최초의 시민구단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대구 FC 소식을 네. 좀 전하면서 대구 FC 광고도 노리는 상주 FC도 다뤄주십시오. 포항도 있어. 상주랑 성주랑 다르지만 포항 스틸러스 포항 광고도 스틸러스도 있어. 좀 접촉을 해보는 전통적인 걸로. 팀이죠. 네. 파워 스틸러스는. 그래서 네. 박한희 선수 뭐 충분히 반성하시고 충분히 반성하시고 또 저는 팬들이 소환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박한희 선수를 좋아했던 팬들이 많으니까 네. 또 속죄는 하시되 네. 움츠려 들지는 말으셔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타격 시 준비 자세가 유난히 긴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박한희 선수 때문에 네. 그 프로야구 규칙이 그렇죠. 강화가 됐어요. 그 타격 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15초 내에 끝내야 된다. 이 박한희 선수가 혹시 그 룰 변경 때문에 박 선수가 좀 더 그 힘들어졌다거나 루틴이 조금 네. 짧아졌어요. 몇 개가 빠지긴 했죠. 빠지면서 뭐 성적이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뭐 그렇진 않았어요. 계속 그거 잘 만들었네. 네. 룰 변경 잘했네. 계속 꾸준했던 그래서 선수였기 이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에 박한희 선수가 타격을 하고 투수를 성준 지금 뭐 투수 코치를 네. 하고 계신데 그 성준 굉장히 오래된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성준 이 선수는. 두 사람이 타격과 투수석에 서면 경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거의 뭐 바둑 그 국제대회 결승전 같은 한 수 뜨는데 몇십 분씩 걸리는 4시간 넘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타격 시 준비 자세가 유난히 길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또 코치를 꿈꾸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코치를 꿈꾸고 있었죠. 네. 준비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볼 날이 오겠죠. 네. 분명히.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침에도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걸 좀 시민들에게 널리 좀 알려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조차도 그런 실책으로 한 번에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많은 사람들이 좀 교훈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뉴스 밑장 3-1부 오늘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았고요. 네, 오히려 이 스포츠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출연자들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네, 방송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반전의 반전을 선사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드리지 않고 클로징 멘트. 네. 예, 그리고 저희가 2부 3부는 게스트가 있어서 이 클로징 멘트를 못 쓸 수도 있어요. 특급 게스트입니다. 네. 이번에 기대해 그래서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이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어요. 굉장히 낯선 풍경인데 이 두 사람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고 그리고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네, 현장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반드시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대구 경북을 대표할 수도 있는 정치인들을 모셨기 때문에 2부 3부도 애청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클로징 멘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